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승이죠. 자, 대단한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내일까지 오르면 열흘인데 내일은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195, 2200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58포인트로 양시장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꼭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죠. FOMC와 만기일. 시청자분들이 요즘 더 질문을 날카롭게 주고 계세요. 어제는 우선주가 이렇게 무더기로 상한가를 가는데 지금 끝물 랠리 아니냐,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날카롭게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질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오늘 두 전문가에게 말하고 싶은 점, 관전평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선정을 해서 오늘도 선물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 나눠주세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NTMW 박정식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낮에 여름이 온 것 같이 푹푹 찌더니 밤에 되니까 비가 오네요. 네. 네. 자, 증시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어떻게 내일 만기일을 맞이하게 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장까지는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외국인이 현물, 주식을 또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기관은 지속적으로 또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콜옵션 베팅을 외국인이 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콜옵션을 기관이 또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가고 있다? 그렇죠. 수급도 쏠리게 그런 상황이 크게 아니고.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이 일단은 돼봐야지 알겠죠. 내일 돼보고 금요일 날 수급을 좀 확인을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지 일정 부분 조정을 줄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까지 수급만 보면은 크게 이상이 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지션을 일단은 조금 더 유지해 가시면서 지속적인 수급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강력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 기조는 일정 부분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크게 매도하는 편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 환율이 이제 1,200원 아래로 내려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길 기대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다르게 움직인다면은 강력하게 조금 자금이 유입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똑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도 내려가고 있고 우리 통화 가치도 강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환율 가지고만 강력하게 자산이 좀 유입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대로 그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 통화가 강세면 이건 자금 유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우리 통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자금 동향과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외국인이 크게 선물을 매도하지 않는 한 지금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뷰를 주셨고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내마녀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렇게 오는데, 오늘 장 막판에 화면을 좀 보여주면은요, 지금 오늘 막판이에요. 막판 돼서 지금 선물이 한 3,500계약 정도 이렇게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선물에 대한 만기에 대한 청산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주식을 현물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선물을 매수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 부분이 좀 잘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는 이런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계속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 15일 2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이렇고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라는 편이 맞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큰 장점 없이 그냥 유동성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에서 많이 긴장감을 가지고 내일 만기일과 또 FMC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것이 클래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네, 주식계 마이다스 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같이 만들어지는 여의도 클래스인데요. 문자 메시지 오늘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도 좋고요. 소통하고 싶은 점, 또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관전평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움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은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라운드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매크로 클래스 주제는 박정식 전문가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최대의 선물 순매수라는 기록을 가지고 내일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만기일 이후에 화살촉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최대의 화두가 되겠죠. 네네. 지금 선물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계 선물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충분히 더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한동안 외국인의 현물, 즉 주식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해주면은 글로벌 시장도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미국장이든 유럽장이든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누적 선물 순매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낸 걸 가지고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만기일 스프레드가 개선될 경우 외국인의 현물 매수까지도 덩달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새냐. 그럼 더 후자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최대한 이 상승 장세를 외인은 일단 파생 시장 쪽에서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물론 주식 시장에서도 외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 포지션은 굉장히 짧게 치고 빠지는 포지션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현재 상승 장세를 최대한 취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불안하게 볼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한 우리 지수도 계속적으로 과열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과열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산 신청한 허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1배 급등했다가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고 화이트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에도 한 대략 6배 정도, 3배인가 4배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다가 살짝 주저앉는 모습. 그러니까 파산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우리 동학개미 운동 같이 미국은 로빈후드 운동이 지금 개미 주식 투자가 이제 붐을 이루면서 이제 강력한
주식 상승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식계 관계자들은 과거 1990년도 후반 IT 버블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버블 시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은 거의 이제 정고점까지 올라왔고 나스닥은 넘어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버블이 뭐 지금 당장 꺼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버블이 꺼지면서 내려갈 만한 그런 수급의 동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승이 꺼진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징후가. 그러니까 혹시 내려가더라도 그거는 다시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 될 수 있지. 그게 뭐 하락의 전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징후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정력이 온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수급이 바뀌면서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수일간은 좀 그런 징후가 수급상에서 보여져요. 가격 흐름상에서도 일정 부분 느껴지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증시를 좀 즐기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는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목요일, 금요일 수급 체크는 하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선물이 비싼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튼 지난 3월에 현물의 외국인들의 대거 매도와는 굉장히 또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도 이제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그 누적 선물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치거든요.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순매수 규모가 이제 누적이 많이 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기일에 현물 자체를 사고 선물을 매도 청산하는 선물을 판다는 거죠. 매도 청산하는 거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나 하고 현재 지금 뭐 백오데이션이라고 해서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이 코스피 200 선물이 200 지수보다 가격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물을 매도하는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물을 청산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현물을 매도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주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은 그냥 뭐 기분 나는 대로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도표의 변화라든가 연준위 위원들의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발언이라든가 또 파월 의장의 또 다른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지게 돼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가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예상은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대형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전 포인트를 두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3월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발발되고 더 장기화되면서 3, 4, 5, 6월까지 현물 시장에서 15조 원 가까이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누적 순매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외국인의 이러한 선물 순매수는 지난 3월 만기 이후에 꾸준히 선물이 현물에 비해 저평가되는 백오데이션 지속된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백오데이션 현상이 당분간 유지가 될까요? 돌발 질문이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은 유지가 일단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1년 이상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파생 시장에서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그 포지션이 1년간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몇 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은 올해 안에 일정 부분 조정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백오데이션이 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차익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를 계속하는 것 같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계속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매수 베팅이든 투기 거래가 됐든 간에 외국인은 장이 오를 것 같다고 보고 선물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국 시장을 더 좋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따라가는 시장이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은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긍정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여나 이게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여기서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계속 매수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매도로 보는 가능성은요? 어떤 거 선물을 매도 아니요. 주식? 외국인들이 뭐 주식이죠, 주식. 네, 현물, 선물 뭐 가지도 뭐 통틀어서 매도할 때 국내 시장에 혹시 뭐 패닉이 오지 않을까? 이건 좀 곽영훈 전문가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돌발 질문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지금 뭐 환율 관계도 그렇고 또 시장에 지금 엄청난 또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부양책에 대해서 또 발표가 또 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좋지는 않지만은 수급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유동성이 공급된 양이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런 형태는 나오지 않고 외국인의 매수 형태는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승의 내용으로 봤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수급이 워낙에 잘 받쳐주고 이 유동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 매도로 인한 패닉 장세가 올까?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오늘 내일의 만기일을 앞두고 화살촉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 판단해봤습니다. 한마디씩 비워주실게요. 박정식 전문가.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증시가 급격하게 꺼질 만한 수급의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징후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뭔가 푹 꺼질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면서 시장을 이렇게 조정 없이 강력하게 끌어올리면 결과적으로 추후 조정력은 또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시 리스크는 염두하되 지금 당장은 꺼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당일에는 증시 변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오전에는 좀 출렁출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별로 해서 차별에 대한 장세는 내일 특히나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될 수 있으면은 좀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 매매, 주도주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매매를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씩 들었는데 내일 장세는 그러니까 내일 당일에 만기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좀 전략을 펼치면 좋겠는지 내일 당일을 예상해 주신다면 아까 곽영훈 전문가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박정식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일단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염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리스크를 염두를 해뒀지만 오늘 시장까지 보니까 크게 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급이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그때 조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시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급적인 동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네, 증시 변동성은 있겠지만 뭐 어제 오늘까지 봤을 때 이상한 기운이 징후가 많이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내일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FOMC 회의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드렸다면 오늘은 또 이번 주에 두 번째 큰 이벤트 만기를 앞두고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이 시청자들을 긴장에 빠뜨리기 때문에 아주 주요하게 시황을 짚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곽영호 전문가께서 이제 시장의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한 발 앞서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박정식 전문가가 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유비무환, 수급의 유입 종목, 또 향후 순환 가능 섹터는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될 겁니다. 코로나 관련주 먼저 올랐고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최근에 조선, 자동차, 건설까지 올랐고 증권주까지 올랐고 한 바퀴 이제 잘 돌았으면 다음에 주도주 탈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의미로 조금 이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아, 네네. 일단은 정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보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좀 종목이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올라가는 섹터가 좀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는 그런 섹터가 결과적으로 이 전자 부품 쪽 섹터에 좀 강력하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에서는 삼성전기고 LG에서는 LG 이노텍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 sek터에 지금 강력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조금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한번 좀 보도록 네. 삼성전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네. 거죠.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그렇죠. 그래서 종목별 지금 투자 수급을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도 같이 동반해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삼성전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현재 이 상승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외국인 수급력이. 거기에 이 5월 26일 이후로 기관계 순매수력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기에 유입된 수급력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LG 이노텍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주식 LG전자까지도 수급이 아주 긍정적으로 동반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LG전자도 보면은 6월 2일 날부터 6월 달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들어오고 즉 개인과 메이저의 수급 뒤바뀜이 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번 하락 포지션보다 지금 그 포지션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 LG전자 요 세 종목에 네. 오늘 조금 굉장히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었다. 아니 미증시가요. 네. 그 나스닥이 장중 만선을 돌파하는 등 FOMC를 앞두고 좀 방어적 성격인 것인지 IT 쪽에 좀 더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네. 나머지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급이 완전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IT 종목에 미국 증시가 조금 집중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좀 연동해서 비슷한 가는 거죠. 거라고. 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섹터도 우리가 아예 손 놓으면 안 되는 게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관 자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아직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 들어오면 대략 한 10만 5천에서 10만 2천 원 정도 사이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금 이 조선 섹터도 아직까지 수급이 괜찮은 게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기관만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오면은 다시 또 기관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조선해양도 한 대략 9만 4천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동차랑 조선이 가니까 제철 쪽도 좀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대제철 쪽도 좀 간단하게 수급을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직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만? 기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현대제철도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오면은 어디서부터 대략 2만 2천 원 이하로 우리가 다시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섹터가 다소 조금 주춤한 흐름이 보이고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지만 이런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도 우리가 아예 손 놓으면 안 된다. 왜? 다시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기관 수급이 다시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고,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섹터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5G. 유통이죠. 5G? 유통 가격원 전문가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유통도 네. 얘기하고. 네, 유통 그 편의점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네. 먹는 거. 아니 근데 5G 도 맞지만 네. 유통 좀 안 오른 거?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수급이 살짝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통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 리스크를 염두한다면 차라리 유통을 노려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신세계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이틀 정도 쉬다가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 그리고 주가도 보면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19만 원짜리인데 근데 지금 한 2주 전에 그 자동차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때 자동차 안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쵸. 자동차 이제 타임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례를 자동차 얘기했는데 이제 유통 안 오른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통까지 오르면 끝이잖아요. 한 바퀴 그렇죠. 다 돌고. 다 올랐죠. 일단 오늘. 유통 오를 것이다.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 보시면은 신세계도 오늘 좀 이렇게 들어왔고, 자 이마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 순매수력이 어제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오늘은 다소 조금 주춤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조만간 한번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쇼핑을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력이 좀 들어오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다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연기금 순매수력이 조금 유입이 되더니 오늘은 투신과 금융투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유통도 일정 부분 순환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이제 엿보이는 거죠. 뭐 지금 당장 강력하게 날아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몇 주 안에 또 수급이 돌면서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또 유입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봉이 뜨면서 쭉쭉쭉쭉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여 시장 리스크를 얻어맞아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분할 접근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주들이 상당히 안 좋다 하는데 이게 주가 반영이 벌써 다 된 상황이에요. 네. 미국은 뭐 파산 기업도 날아가는 마당에 우리는 멀쩡하게 순이익을 내는 기업, 그리고 파산도 안 된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싸다는 건 결과적으로 언젠간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지금 롯데쇼핑도 10조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6천억밖에 안 되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본 총계가 8조 5천억짜리 회사가 3조 2천억밖에 되지 않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 저평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세계도 3조 8천억짜리가 지금 2조 4천억, 상대적으로 조금 덜 저평가되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이것도 4조 2천억짜리가 지금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고,
또 이 재무 구조를 보면 멀쩡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남은 순환 바닥 종목에? 섹터다. 예. 순환이 돌 수 있는 바닥 섹터다라고 네.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순환하며 올라가는 장세에 이게 유통까지도 마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통자 하면 그 경기 방어주잖아요. 돌발 네. 질문으로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유통 쪽까지 오른다면 시장이 반락한다는 의미 그건 아닌가요? 시장이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쯤은 종잡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까지 가게 된다면 거의 뭐 이제 시장은 바닥 장세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지수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바닥에 있는 섹터는 이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통까지 오르면 이제 바닥 종목은 거의 다 있긴 끝난 있어요. 것이. 어디가 안 올라갔냐면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들이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 대형 완성차 네. 업체는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들은 아직도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통 쪽까지 만약에 가게 차례가 된다면 온다면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 남은 섹터는 자동차 중소형 부품 예. 섹터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환님, 이마트가 그중에 가장 강하네요라는 의견도 같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곽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가 수급에 대한 다음 쏠림 종목은 어떤 것이냐, 이 순환에 대한 다음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예. 고민을 하셨어요? 예. 갑자기 무료 공개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아주 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관점에 약간 종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섹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최근에 그 좀 주가 조정받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인터넷 서비스주 뭐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 카카오죠. 예, 카카오. 예, 카카오가 재차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카카오 손이 잘 안 들어간. 예, 자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보시는 것처럼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자리에서 그죠? 유입되는 게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예, 네이버. 이게 뭐 가장 대중적인 얘기고 가장 뭐 평범한 얘기지만은 가장 스페셜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여의도 우리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김도숙 전문가가 얘기한 종목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셀트리온. 예. 마치 끝난 예. 게 아닌 것 같은 제약바이오 그때 업종은.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셀트리온 안 사면 뭐 사노?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예, 자, 이 종목의 특징을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쪽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상승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뭘 만듭니까? 양극재 만들죠.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40% 차지합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 캐파가 늘어나기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예,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아이폰 관련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기나 LG노텍. 제가 지난번에 LG노텍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죠. LG노텍은 두 예, 분이 겹치시네요. 기억나시죠? LG노텍. 그리고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 있어요. 예, 제가 계속 봤는데 드디어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백신. 기억나시죠? 중앙백신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들어와 주는 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생미생물. 네. 예, 대성미생물인가요? 예, 요런 종목들 주목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급한 종목 중에 네.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최선호주는 뭐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쪽을 최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런 코너에서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주도주로서 LG와 무조건 차트 수급 관계없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 SDI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하면 한 말씀 드리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요소가. 이 중에서 음극재를 흑연으로 만들어요. 이 부분이 가장 못 올랐다는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종고점 뚫고 있는 거죠.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입을 모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5G 네트워크 장비 네. 간다 또 간다. 5G 지금 계속 이제 출발했어요. 곽영원 전문가 잘 하면 주목하셔야 떠오르는 됩니다. 종목이죠. 그 시청자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유통 얘기하셔서 말인데요. 네. 유통으로 순환이 한 바퀴 가기 전에 바이오가 이렇게 무섭게 날아가는데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지수가 일단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가는 섹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수를 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수가 꺾이지 않는 한 바이오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어요. 아, 네. 쌈마 뭐 정말 장난이 아니지요. 만약 그게 꺾이면 지수가 꺾이는 거예요. 아. 그 종목들이 꺾이면. 네, 그럼 네. 증시 상승이 되는 한 네, 계속 그쵸, 간다라고 볼 그쵸. 수 네,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른생활님도요. 주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주포는 필히 물리게 하고 나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오늘 라운드 2에서는 그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투자의 최전망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시황에서 섹터 또 종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도 많이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관전평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 왼쪽 윗단에 저희 전화번호 올려져 있으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관전평 올려주시면 선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희 라운드 3 종목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 갈게요. 먼저 박정식 전문가께서는 IT 쪽을 계속 좀 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LG 디스플레이는 네네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요? 목표치는 충분히 터치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터치가 넘어섰다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네네. 예, 제가 한 12,300원, 400원 정도까지 좀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는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 매도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은 14,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4,800원 정도 자리를 14,000원대를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네. 목표가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수급을 보니까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도력이 좀 일정 부분 이틀 동안 나왔는데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오면 LG 디스플레이 못 노렸던 분들도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1,800원 이하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한화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요? 네. 어떤 하나? 아, 저 아닌데. 눌러졌어요. 저희 네. 그 문자 메시지로 한화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동섭 전문가 나올 때 네. 같이 해드릴게요. 1756님 감사합니다. 자, 곽영호 전문가님, 네. LG 이노텍 살펴볼까요? 예, 뭐 LG 이노텍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를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이거 주목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 좀 설명을 했는데 역시 좀 틀리시네요. 먼저 선취명 두 분이 관점에서 지금 통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그런 거죠?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AS 해드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된 게 없고 계속해서 뭐 지금 기존에 말씀 AS 안 드렸던 종목을 또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LG 이노텍입니다.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매수가를 기억나시나요? 14만 5천 원. 네. 전날에 얘기하고 한 14만 5천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었고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되고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점의 손절가는 그 당시에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14만 5천 원보다 조금 높은 14만 8천 원 하단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노텍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순하게 이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차트 보고 종목 선정 안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현상적인 어떤 징후로 봤을 때 LG이노텍 내부적으로 단기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향후에 그 아이폰 12가 10월 달 정도에 출시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아이폰 11 시리즈보다는 좀 가격이 낮게 판매 단가 낮게 좀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그 판매 호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LG유니텍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글로벌 이 전고점도 뚫고 이제 앞으로는 전고점 뚫었으니까 더 간다. 더 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항대가 없으니까. 그죠? 저항대가 없고, 예, 그럼 뭐 언제까지 더 가겠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로벌 동종업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40% 정도 할인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를 그럼 더 올리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시장의 그 관계자들이 목표가를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아이폰 10, 그 12에서 이 5G 폰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카메라 탑재가 판매 단가 인상 수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 더 간다. 그리고 LG이노텍 한 17% 올랐는데요.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네. LG이노텍 여러분 더 간다. 여러분 같이 주목하셔도 되겠다라는 비유였고요. 목표가를 더 올릴 수 있을 만큼 LG이노텍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목 볼게요. 자,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더 올라갈 종목을 찾는 전문가들이 오늘은 그 노고에 빛을 발할 종목은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기 앞서 저희 쭉 보신 분들 힌트 나왔어요. 수급 유입 종목 네. 맞죠? 네.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계 자금만 조금 유입이 됐었다면 오늘 외국인 쪽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익 나는 종목들을 좋아하잖아요. 유통잡으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바로 수익 내기에는 삼성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 수급 상황상. 그래서 예. 지금 상황상 보면은 일단 13만 1,000원 정도에는 매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13만 4,0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면 전고점 대략 한 14만 원, 14만 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고 네. 14만 4,000원 자리가 뚫리면 LG이노텍 같이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14만 4,000원까지 보시고 뚫리면 조금 더 바라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가요. 네. 가장 그 큰 매력, 장점이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죠. 같이 네. 쏠리는 거잖아요. 요즘은 수급 장세니까. 수급 장세니까 수급이 쏠리는 게 지금 대장이다, 네. 대빵이다. 네. 근데 삼성전기는 네. 통상적으로 삼성 휴대폰 매출이 그 좋을 때 주가가 잘 갔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휴대폰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팔린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솔직히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뭐 얼마나 좋게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실적보다는 일단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 심리로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게 이제 이연돼서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삼성전기의 실적도 같이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지금 이러한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기의 수급이 강력하게 일단 몰린 상황이고 이 정도의 수급이 몰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14만 4천원, 손절가는 어떻게 되나요? 12만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삼성전기 더 갈 수 있다. 저희 또 LG에너텍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삼성전기도 같이 기대해 보죠. 이 상대방의 이 삼성전기라는 네. 종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삼성전기 안 사면 어떤 종목 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섹터별로해서 다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대형주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가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대형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안 사면 뭐 사노 이런 느낌이고 삼성전기 안 사면 뭐 사노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삼성전기 뭐 MLCC 가격도 좋아요.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은 2분기 실적 조금 약합니다. 근데 하반기,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LG노텍하고 삼성전기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14만 4천 원 이거 그 최근에 그 목표가 평균이거든요. 요 정도는 기본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돌파하면 계속 간다는 거죠. 삼성전기 왜냐? 좋을 네. 거니까. 네. 두 분의 의견이 그 같이 마치 네. 일치가 됐듯 시장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어요. 대형주 기관이 많이 들고 있으니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우리가 뭐 당연히 수급 장세에 수급 쏠리는 종목으로 이거 꼽아 오셨다라고 먼저 네. 미리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요. 네, 삼성전기가 이렇게 갔네. 바른생활님, 삼성전기 차트 보기 좋네요. 명현님, 네,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정식 전문가가 제시한 이 삼성전기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박정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아주 통통하게 살찌우길 바라며 오늘 마치고 여의도 클래스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건가요? 방송에서는 또 못다한 이야기들 네, 일단은 해주시잖아요. 네, 순환 수급이 지금 수급이 어느 종목들에 조금 많이 쏠려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하게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조정은 일정 부분 올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수급 체크를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장세 흐름을 읽으면 종목이 보인다. 여의도 클래스에서 더 후속으로 또 비방용까지 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클릭을 하시면요.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박정식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저희가 준비하고 전문가들이 밤새 녹으로 준비한 방송 더불어 여러분들의 소통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너튜브 활동과 또 문자 메시지 소통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정된 베스트 관전평은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408님, 여의도 클래스 곽영훈 부장님 문자톡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내일 만기일 무사히 보내시고요, 여러분. 또 FOMC 결과도 좋길 바라며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께도 감사의 인사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